안녕하세요. 서울 IC 박찬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시대연구원 열성회원 현민회입니다. 네, 열성회원 현민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랜만이신데 그 네. 사업하시는 요즘 아, 근황하고 제가 네. 휴가 관련돼서도 아. 근황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알리테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테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받아봤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기 안 쓴다 사람들이. 왜냐면 거의 막 너무 안 좋은 물건이 네. 막 거의 쓰지 못할 물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실망한 편이에요. 좋은 것도 가끔 있는데. 저는 솔직히 테무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제가 몰랐는데 인터넷 하다 보니까 어떻게 테무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광고를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저도 막 그냥 막 네. 그냥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막. 근데 보면 정말 현란해요. 정말 현란하고 막 그림이 빠져들어. 어떻게 찍었는지 정말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 테무가 참 이거를 잘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을 너무 잘하죠. 정말 잘해요. 처음에 여 사람이 처음 들어갔구나 하게 되면 여 사람한테 정말 싼 가격에 정말 정확한 그러니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막 룰렛 네. 돌려가지고 맞아요. 쿠폰을 주면서 네. 막 이거를 뭐 5분 안에 사야 된다, 10분 안에 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조바심 나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무료 선물을 뭐 6개를 준다, 뭐 10개를 준다. 정말 그 마케팅 빨리 골라라 하면서 막 그렇죠. 고르고 막. 마케팅을 잘하네요. 근데 저 정말 많이 샀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몇 개는. 어떻게 좋은 물건을 온라인 쇼핑에 사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좀 그 리뷰가 되게 중요하고요. 고객들의 저는 리뷰를 꼭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많은 제품, 맞아. 그런 거, 주문 가격, 많은 순. 그렇죠. 주문도 많고 리뷰도 많고 어, 평가 좋은 제품 평가 좋은 제품. 그런 게 확실해요. 거의. 네. 뭐 말 나온 김에 시청자분들한테 그 회사 소개를 좀. 저 회사는 네.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품 많이 사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가 다녀올 휴가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속초 해수욕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옛날에는 감정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발달하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감정이 살아났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해 그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다음에 맥주를 한 잔쯤 마시고 네. 바닷가에 누워서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니까 옛날 음악 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라브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눈물도 좀 나고 막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몇 번 며칠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그 리프레시 된 것 같아갖고. 됐어요. 예,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살쪘어요. 왜 그러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민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우리 그 김연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무자식의 상팔자고. 무소식 상팔자. 진짜. 근데. 네. 지금 오늘 살아있구나라는 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요? 요즘은 밖에 나가면 진짜 숨 막힐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거의 40도까지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더가, 더위, 그러니까요. 폭염이. 네. 요즘에 막 가슴도 막 헐렁거리고, 막 이상해요, 건강이. 저는 막 신경질 나요. 너무 더우니까. 짜증나죠. 네. 막 때문에. 그러시구나.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연희 선생님과 같이 인천 강화도에 휴가 갔다는 내용을 우리 얘기 나눴었는데 얘기 나누면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북의 휴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어때 괜찮으시죠? 좋죠. 네. 휴가야 누구나 다 좋죠. 네. 네. 그러면 북에도 당연히 휴가 제도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휴가가 있죠. 당연한 질문인데 네. 모르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아니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북한 주민들은 너무 못 살고 그래가지고 휴가를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TV에.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휴가를 즐긴다? 해변가에서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교육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가나요? 나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 시원하게. 가나요? 예, 거기도 사람 사는 해주시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요. 원래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일제에게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45년 8월에 해방돼가지고 46년도 6월 달에 이 노동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노동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사회주의 나라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냥 가덕이 단계로 46년도 최초의 노동법으로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시합니다. 해방 이후에. 네. 근데 사실은 이 46년도에 생긴 노동법이 그때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썩 전에 36년도에 5월 달에 36년 5월에 이미 김일성 주석이 길림 무속년에서 저국광복회를 창건하고 거기서 저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선포를 합니다. 네네. 그 10대 강령에 8시간 노동제 실시와 노동 조건의 개선, 임금 인상, 각종 노동자 보험법 실시, 그다음에 실업자 구제 등 노동 관련에 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때 일제시대 때인데 일제놈들이 잘 자본가들 됐었네요. 밑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 권리를 찾기 위한 이런 거를 10대 강령에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초해서 우리 해방돼가지고 거기에 노동법에 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가덕의 단계였어요.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였으니까 그랬다가 78년도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2호로 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앤 이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고 네. 그 다음에 86년, 99년, 2015년 고치면서 일부 내용들이 개조가 되게 됩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그쵸. 개정을 했네요. 왜냐하면 해방됐을 때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일제놈들 밑에서 있었던 우리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주의 노동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환경 자체가 지금하고는 엄청 좀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네. 시기마다의 주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계속 개조해 나가는 거죠. 거기서 가장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조된 것 중에서 가장 다른 게 제가 할 때 제가 94년도에 애를 낳았잖아요. 네네. 근데 휴가법에는 당연히 여자들의 출산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받으셨어요? 미안해요. 저는 저기 시집을 못 갔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못 가신 게 안 가신 거고. 죄송해요. 네네. 네. 그 여자들은 당연히 출산 휴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남쪽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애를 낳을 때는 150일이었어요. 네.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산 전에 2달, 출산 후에 석 달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개조된 게 240일이에요. 8개월. 애를 임신하면 출산 휴가를 8개월을 거의 1년을 출산 휴가를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출근할 때와 똑같이 생활비라던가 일체 모든 공급이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많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딱 눈에 띄는 게 출산 휴가가 가장 달라진 거죠.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일걸요. 여자들 출산 휴가를 240일 주는 나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고 그 지금 노동법에 의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노동자 사무원 일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14일의 정기 휴가가 있어요. 네. 남쪽도 한 15일인가 있을 것 같아요. 연차라는 게 근로자들 연차가 있죠. 한 제가 알기로 14일인가 15일인가? 연차가 휴가죠. 그렇죠. 연차. 저는 아직 연차란 말을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30일 동안 근무를 이제 만근이죠. 했을 때 하루가 주어져요. 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래 다닐수록 이제 연월차가 늘어나죠. 그렇죠. 우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직장 나가면 1년에 14일을 정기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직종에 따라서예요. 책상에서 이렇게 굴이나 쓰고 간부들은 못 받아요. 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 차례진 정기 휴가 14일 그거 빼고 7일에서 21일까지 보충 휴가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한 달 넘게 나오는 거잖아 1년에. 그러면은 그거를 연달아 쭉 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14일은 언제나 내 거잖아요. 이 14일은 내가 뭘 할 때 아무 때나 넣을 수 있어요. 연달아는 좀 약간 연달아도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오직 내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종에 따라서 탕부라던가 무슨 광산 뭐 이런 좀 힘든 일 하는 분들은 한 20일씩
버춤 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35일인가요? 총? 음. 그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복점이잖아요. 양복점의 경우에는 우리는 7일밖에 안 차려졌어요. 그래서 1년에 내 거 14일 널고 7일 버춤 휴가라는 7일은 뭐냐면 직장 사람들이 같이 가는 MT예요. 여기식으로 말하면 수련회라고. 그냥 MT 놀러 가는 거. 네, 놀러 가는 거. 네. 네. 직장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경치 좋은 것들에 휴양소와 종량소들이 많이 꾸려져 있거든요. 그 종량소, 휴양소 이게 바로 버춤 휴가를 가서 노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14일 놀고 직장마다 대체로 8월 달에 많이 가요. 8월 달이 더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때. 그래서 직장마다 가는데 묘양산이다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린 묘양산 갈 거야 하게 되면 묘양산 토지죠. 지금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다 나뉘어서 위에서부터 너넨 이번엔 여기 가라. 이번엔 여기 가라고 다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건 중앙에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대로 따로 가겠다 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두 개로 한 3, 4일씩 두 개로 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네 직장에서 만들기 탓이에요. 그때는 2박 3일이나 1박 2일 동안에 평양에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 거기 가서 가족도 데려갈까요? 아니면은 그건 직장에서 직장인들만 네. 직장 MT라서 그렇게 가는 거죠. 저희도 이제 워크숍으로 이렇게 간단히 가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막 밤에 회식하고 놀러 가서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회식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워하고. 요즘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맛있는 음식을 점심 때 먹는 그런 걸 회식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를. 그거 잘 못 지키면은 꼰대라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좋았죠 그 옛날에? 너 좀 제발 집에 좀 가라 막. 3차까지 가고 말이니까. 택시 타고 보내고 와서. 진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랬는데 뭐. 그 아까 그 이제 그 여성 근로자들의 휴가라든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관련해서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차가 보통 저희 그 한국에서는 들어가면 14일, 15일 정도 주는데 이 연차를 다 쓰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건 뭔 말이에요? 14일을 다 못 쓴다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으로 또 쌓여요. 안 쓰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끼는 스타일이라 돈으로 적립해서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안 좋을 때는 또 강제로 또 쓰게 해요. 맞아요. 휴가비가 따로 나오니까. 그렇죠. 하루에 일수에 해갖고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직급이 높아지면 그게 꽤 높아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쓰면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셨나 너무 이렇게 그런데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와, 돈 너무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따 가면 디프리미를 선생님 모시는 거 하고. 네. 괜찮으시죠? 영감하시네요, 너무. 자, 그러면은 휴가에 대한 그 시기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8월 달에 많이 간다 했잖아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가 그래갖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는 성수기라 불려갖고 숙박이라든지 항공시설 비싸거든요. 두 배, 세 배 정도 비싸요. 그래갖고 가긴 가고 싶은데 좀 부담이 돼갖고 비성수기 기간에 이제 많이 가시는 분도 생기는데 북에서는 그 휴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는 여기 오니까 뭐 여름 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여름 휴가철이야 뭐 이러잖아요. 어죽하면 법원에 가면 재판하잖아요. 뭐 제수들이고 재판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휴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에는 재판도 안 잡혀요. 판사들도 휴가 가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름 휴가는 단체적으로 나오는 게 여름 휴가인가? 이 생각했는데 북에는 여름 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 거 14일은 무조건 내가 편할 때 쓰는데 대체로 언제 쓰냐면 북쪽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쉬고 싶을 때? 힘들 때?
우리는 네. 본인인가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인척들 가는 상제 때 가는 음. 상제 때 놀아야 하잖아요. 즐거운 명절이니까 너는 그 축하해 줄 날이니까 그 가는 상제 때 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른 게 김장 문화잖아요. 우리는 반철 식량 해가지고 반년을 먹을 김장을 몇백 킬로씩 한단 말이에요. 난 남쪽에서 난 10포기 했어. 오, 그렇게 많이 했어? 이런 말 보고 놀랐거든요. 우린 몇백 킬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장철에는 한 4, 5일, 일주일씩 휴가 받고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잠깐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가 또 국가에서 김장을 해준다고 하는 방송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네. 분들은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김장철에 한 일주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상제라든가 가족들 같이 놀고 싶고 할 때 또 필요할 땐 뭐 일주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국가에서 매 직장 기업소마다의 견학권이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열흘 때도 나오지만 기본 8월 달에 많이 나와요. 그때가 제일 도의도 많고 벌거리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러 간다는 게 의미가 뭐 경치도 좋지만 해수욕이잖아요. 수영하고 싶고 그때가 8월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해수욕하고 싶어서 8월 달에 견학을 가는데 뭐 큰 한 7일 이렇게 갈 때는 좀 먼 데로 가지만 우리 가까운데 1박 2일 갈 때는 남포 와우도 해수욕장이나 그다음에 그 남포 가면 지나가서 항해도 해수욕장들 이렇게 가까운데 1박 2일씩 가서 놀고 오고 네. 그런 것들 하죠. 근데 이게 남쪽은 그 휴가를 여름 휴가 간다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막 그 요관인가 숙소인가 막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 명승지라던가 휴양지마다에 다 숙소들이 있는데 올해는 너네 직장에서 가라 내년엔 너네가 가라 다 교대제로 가기 때문에 막 여관이 없어서 난리 나고 그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휴가 놀러 갈 때 휴가 선택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돈이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네. 그죠? 그게 달랐어요, 우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휴가지를 정하려면은 우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맞아요. 시간이 뭐냐면은 그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마주치는데 그 중 하나가 예약 스트레스. 이 여행을 가려면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맞아. 3개월, 4개월 그 전에 예약을 하더라도 맞아요. 인기 있는 데는 예약 꽉 차 있어. 그 좌절감.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런 뭐 이렇게 불안감 뭐 이런 게 엄습하는데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7개월 전에 예약이 다 돼 있어갖고 가고 싶어서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갔던 데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방콕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교통 정리라고 보통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딱딱딱 해줘갖고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그래서 가지, 네. 숙소를 선택하고 다 여행 선택해야 되고. 코스하고 뭘 먹을까 돈 얼마 들까 다 가장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스란히 본인 몫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여행지도 막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 야, 먹을 거 뭐 먹을까. 기획, 재정.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분위기 뭐 영어. 싸하면은 또 네, 돈 그렇죠. 쓰고 또 그렇죠, 그렇죠. 그치.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획, 재정, 재밌게. 총무, 회계 맞아. 뭐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결제를 이제 저희 아내한테 부인한테. 올렸는데 이게 제가가 됐어. 또 달력. 그렇게 또 이제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그 좌절감. 다시 시작해야 돼. 어떻게? 다시 또 그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갖고 또 제안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듣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봐요. 아.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저희 부인은 네. 잘 안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남북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있어갖고 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어디를 제일 좀 가고 싶습니까? 와, 저는 당연히 이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영문대굴 거기 가고 싶고 그때 얘기하셨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가장 가고 싶은 거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문수거리에 살고 있어요. 문수거리인데 문수거리 하게 되니까 뭘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없어요.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문수물놀이장. 아. 처음 들어요? 저희 이거 방송 안 했던 것 같은데 문수물놀이장. 그쵸. 어. 문수물놀이장이라고 정말 대단한데 어. 이게 제가 이게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2013년도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음. 우리 엄마네 집 딱 그 옆에예요. 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가고 싶다. 근데 저희 딸이 영상을 찍어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 막 유의장도 있고 문수 유의장도 있거든요. 유의장이 뭐죠, 근데? 놀이장? 놀이터 이렇게 애들 가서 막 뭐 이건 뭐야 이거 뭐 문어다리, 전동열차, 간성열차, 간성달차, 물배. 놀이 뭐 그냥 에버랜드 같은 건가? 어,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타는데 거기서 막 이거 타면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고 기분은 지금 더우니까 네. 물놀이장 너무 멋있더라고. 막 음. 파도 쫙 물놀이장인데 인공 파도잖아요. 네. 파도 쫙쫙 치는데 막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북은 좀 북쪽이니까 덜 더우려나? 아니요, 북도 지금 늦더위 한참이라고 하네요. 북은 어떻게 그 더위를 이겨내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평양시에서는 13시 현재 기온이 34도씨, 습도는 66%로 관측됐습니다. 난 혈압 높은데 무더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하면 안정되고 머리가 뻐근해지고 좀 진정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랑은 땀띠랑 생겨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지한 물에다가 소금 풀어서 자주 모욕시키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만간산 칼리 풀어가지고 모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땀띠랑 안 생기고 많이 우리 아들인데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물에 더 들어가고 파속이고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왔습니다. 물놀이장 들어오기만 해도 의자가 그리고 따군 햇빛에 비해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흐릿허근하댔는데 들어와서 독수 맞고 나니까 시원하고 목 아픕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무서운 거 잘 타세요? 막 그냥 미끄럼 그러니까 수영장에 미끄럼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거의 직각이던데 막 타실 수 있으세요? 그거 TV로 보셨죠? 북에 그 북에도 있어요? 예, 미끄럼대가 옛날부터 있었죠. 오. 북에는 제일 먼저 생긴 게 망윤대 물놀이장이라고 있어요. 망윤대 유의장, 그 다음에 대성산 유의장 있는데 엄청나게 미끄럼대가 물 미끄럼대잖아요. 물 쫙 흐르는데 물 따라서 내려오는데 꺼불꺼불하게. 잘 타세요? 미끄럼대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뭔가였나 하는 생각에 애를 임신하고 다섯 말도 안 돼, 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5달 됐을 때인데 말도 안 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타고 그땐 아무 생각 없이 막 타고 막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보니까 맞지란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저희 딸이 아마 태권도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용감한 용감한 용감할 태권도. 것 같아요. 영건이가 많이 놀랐겠네. 네. 그래서 걔는 무조건 태권도 한다고. 태권도에서 대남 공장 나간다고. 거기 서원이었어요. 우리 딸은 그랬는데 그랬던 적 있어요. 저 물 미끄럼대. 용감하시구나. 네, 그때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 거 잘 못 타요. 무서워서.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잖아요. 용기가 없어. 저희가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하겠네요. 선생님이 네. 싫어하시는지. 우리 한번 갈까요? 네. 진짜 못 하고요. 번지 점프를 해봤어요. 그 대신에. 근데 너무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억지로 떨어졌어요. 아주. 억지로. 네. 좋은데.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대요. 너무 진상을 피워서. 안 돼, 아프까. 그것도 번지점프 열성적으로 또 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못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호주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막 거기서 계속 버티고 막 못한다고 막 이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 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요. 네. 너무 재밌다고 진상 피우니까. 또 그렇게 또 훈훈하게 또 이렇게 포장을 또 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 주말이는 애들랑 데리고 해서 거기 유의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재밌는 게 또 전기 자동차라고 있죠. 박치기차 같은 거? 수뇽차 같이 생겼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막 빵빵 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범퍼카?
맞아요. 우리는 전기자동차 그러는데 막 운전하면서 막 띠컹띠컹 아주 지금 막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하다가 주중에는 다 일하고 일요일은 다 휴식하잖아요. 휴식할 때는 애들 데리고 정말 굳은 데 가서 놀거든요. 재밌죠. 나는 이렇게 북한 분들이 휴가를 간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었는데 좀 진짜네요. 북쪽 사람들 날 줄도 알아요. 그래요? 더 잘 오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김연 선생님이 이제 가고 싶은 내가 노무동물하고 문수거리에 있는 문수 물놀이장 두 군데를 꼽아주셨는데 우선 이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또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주셨던 곳 중에 하나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알게 되면은 너무 가고 싶은 한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얼마 전에 러시아 학생들이 이쪽으로 놀러 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국의 명승지들에 있는 휴양서나 종양서 이런 것에는 어른들이 가는 전용 어른들용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MT 같이 막 같이 가고 이러는 건데 전국에 또 소년단 야영서라는 게 있어요. 많거든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야영서라는 건 어른들은 못 가요. 딱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전용 학생용이거든요. 지금 자료 사진이 이렇게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이건 국제 야영소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는데 국내 야영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방학 때나 아니면 이렇게 기회에 맞춰서 이렇게 교대제로 야영소들이 가서 놀고 한 일주일씩 놀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러시아 학생들이 250명이 성돈 가가지고 북쪽 애들이랑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랑 같이 막 놀았더라고요. 한 열흘을 놀고 그다음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러시아에서 그 애들이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 교육부 장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차를 또 당장 보내겠다. 그리고 북쪽 학생들을 우리 러시아로 견학하게만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와 북의 애들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수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훈훈했어요. 근데 그 애들 노는 걸 보면서 좀 우리 남쪽 애들 좀 대화는 어떤 말로 할까요? 우리는 막 영어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국제에서 누가 놀러 오면은 그 러시아 말로 하나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애들도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간단한 회화 같은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야영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거리들단 돌아다니면서 북주민들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말이 이 학생들이 러시아에 돌아가서 자담에 인터뷰한다고 그러나요? 했는데 북쪽 주민들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라. 영어로 하나요? 막 영어로 아니 얘들은 저승말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그건 손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북주민들이 막 영어로 인사말 걸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 같으면 영어 아짜아짜 몰라서 인사말도 못할 것 같은데 영어들 다 많이 잘 했더라고. 대화를 영어로 하는구나. 그렇죠. 그 여인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한민국 그 학생들이 이제 송도 국제 그 야영소에 가는 날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무래도 남쪽 사람들도 다 뭐 알겠지만 북과 남의 기온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막 찌는 폭염 이럴 때 북에 좀 서늘한 것. 장도 양양도 저쪽에 서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피서를 거기 가서 놀고 야영소에 가서 놀고 오고 또 추운 겨울에는 북쪽 애들이 제주도나 남쪽으로 남해에 와서 좀 놀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나라까지 꼭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날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민희 선생님 바람처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오늘 방송 이렇게 아쉽게요.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또 여름휴가 2편이라든지 뭐 가을 휴가도 있고 겨울 휴가도 있으니까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